안녕하세요, 황희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골대녀 한일전이 드디어 시작하는데요. 골대녀 제작진에서 마지막까지 한국 대표팀 선수 전원을 공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한국 대표팀 선수 구성 및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일전 관련된 소식들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대녀 한일전 관련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국가대표 선발전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챌린지리그 선수들을 따로 소집해서 했던 선발전이었는데 슈퍼리그 선수들도 선발전을 치렀다고 합니다. 키썸이 이에 대한 언급을 유튜브 채널에서 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한일전 본 경기 전에 먼저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골키퍼는 따로 선발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슈퍼리그 선발전과 같은 날에 함께 진행된 것 같은데요. 나름 선발전도 전체적으로 다 열고 하면서 체계적인 선발 과정을 거치고 콘텐츠도 함께 뽑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전 준비 기간입니다. 골대녀에서는 사전 준비부터 해서 약 7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6월 초쯤 한일전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국가대항전이고 그것도 한일전이라고 하니 아마도 선수들도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해 3개월간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량이 급격하게 올라간 선수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영이 있죠. 최근 슈퍼리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죠. 아마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대표팀 감독에 이영표 감독이 선임된 이유인데요. 골대녀가 세계관의 확장으로 넷플릭스에도 진출하고 리뉴얼되면서 이수근이 하차하게 됐고 그로 인해 해설이 비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직 축구 해설자인 이영표 감독으로 교체하는 것은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한국 대표팀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영표 감독에게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팀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감독님들은 전부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위원장도 아마 고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었던 감독님들은 한일전의 무게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선수 선발 기준입니다. 이영표 감독님은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에 점수를 더 줬다고 하는데요. 개인 기량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팀플레이, 즉 골 직전과 과정에서 헌신하고 도움을 주었던 선수들에게 점수를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뽑혀야 할 선수는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표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의 생각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추려지면 12명에서 13명 정도가 남는데 여기에서 엔트리 7명을 뽑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뽑는다기보다는 제외를 하는 것인데 제외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석주 위원장을 포함해서 감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발전도 따로 열고 점수표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하지 않는 점수표를 작성하다니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7인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살짝 덧붙이면 키썸이 맹장 수술을 해서 하마터면 한일전에 못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경기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키썸이 한국 대표팀 골문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는 게 나았을까요? 저는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키썸이 잘 회복해서 참가할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일전 일정인데요. 이번 골대녀 세계관의 확장 메인 이벤트인 만큼 2주에 걸쳐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2일과 9일 2주 동안 방영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일전 경기 이외에 여러 콘텐츠를 찍었기 때문에 10월 2일은 아마도 그 콘텐츠를 주로 방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수 선발전이죠. 한국 대표팀 선수 선발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선발된 선수들 선정하고 통보하는 영상도 찍었다고 하니 그것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최종 7인 선수들의 연습 시합도 일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10월 2일은 아마도 본 경기가 아닌 선발 과정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본 경기는 10월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처럼 교차 편집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할 확률은 높지 않을 듯 합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도 우리에겐 매우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이기에 2주간의 한일전 이벤트를 즐겁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골대녀 한일전 한국 대표팀 선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유출된 사진과 떠도는 말들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한국 대표팀 선수 이름이 나오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Nope.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명은 미리 공개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골키퍼 포지션의 키썸, 공격수의 정혜인, 수비수 허경희 선수입니다. 각 포지션에서 한 명씩 공개를 했는데요. 유출된 사진에서 보면 나머지 선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비수의 액셔니스타의 박지한, 블라비의 강보람 선수가 뽑혔습니다. 공격수에는 탑걸의 김보경, 발라드림의 서기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한국 대표팀 멤버 7명은 키썸, 정혜인, 허경희, 박지한, 강보람, 김보경, 서기 선수입니다. 예상되는 포메이션은 골키퍼에는 키썸이 고정이고요. 정확히 공격수 3명, 수비수 3명을 뽑았으니까 주전과 서브의 개념 없이 서로 로테이션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주로 투투 포메이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라면 수비 2에 박지한, 허경희, 공격 2에 김보경, 정혜인으로 가고 강보람과 서기를 로테이션 돌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투원,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일 수도 있겠는데요. 수비 1에 박지한 혹은 강보람, 미들 2에 허경희, 정혜인, 그리고 서기, 공격 1에 김보경이 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을 보시면 대부분 볼 컨트롤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아마도 볼 소유권을 중요시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발 기술은 서기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정혜인 선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볼을 예쁘게 찬다는 가정 하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일본 선수들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전의 키는 우리 기준에서 체력전을 통한 강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에서 우위에 있어야 경기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골대녀의 매운맛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표팀 선수들이 체력전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기술은 아주 훌륭하나 체력적인 면에서 약간은 힘들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압박이 없이 서로 하고 싶은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여러 가지 경기 결과는 경기의 재미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모르고 봐야 재밌겠죠. 전체적인 저의 평가는 뽑힐 사람이 뽑힌 것은 맞으나 약간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 정도로 평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주사위는 벌써 굴려졌고 경기 결과도 나왔으니 우리는 즐겁게 시청하면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경기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